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CAT 2급 4월 9일 1교시 문제 풀이를 다 마무리 주셨죠. 그럼 그거 끝나고 나면 제가 늘상 하는 거 있죠? CAT 1급 문제를 가지고 이게 뭐 CAT 2급 1급의 연습이 될 수도 있고 ATC 1급 연습. 뭐냐면은 이게 CAT 1급 영상으로 넣지 않는 게 CAT 1급은 이제 어차피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하고 있고 CAT 1급에는 원래 수정 영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영역은 이제 전혀 나오질 않으니까 그냥 CAT 1급이 아니라 ATC 1급 영상으로 이제 올리고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하고 있는 건 CAT 1급에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건 그거죠. CAT 2급 문제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추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생각한 형상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CAT 2급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은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이제 형상을 그리기 위해서 모델로 다시 갈게요. 모델로 가고 일단은 치수가 없는 형태를 가지고 제가 늘상 했었죠. 그래서 치수를 항상 제거하는 걸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 카피 복사를 하겠죠. 카피 싹 다 세 개의 면도를 다 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나 복사해주고 여기서 이제 치수선들은 지워야겠죠. 치수선 일단 정면에 있는 것부터 먼저 지울까요? 자 이렇게 선택해서 델리트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 가서 또 지워야죠. 우측면도 가서 자, 치수 다 선택해주고 델리트 지워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평면도 가서 지워주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평면도 가서 델리트 지워줄게요. 자, 지워주고요. 자, 그래 놓고 이제 형상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형상을 이제 어떻게 입체적으로 만들어줄 거냐. 그걸 이제 먼저 파악을 할 건데, 일단은, 하부에 있는 형상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 이 하부하고 상부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상부는 이제 원기둥이고, 하부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하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요렇게 이제 살짝 한쪽으로 치우친 사다리꼴, 그쵸? 한쪽으로 쏠려 있는 사다리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형태. 이제 이 형태를 만들고 뭐예요? 요 길이만큼 돌출시킨 다음에, 이렇게 돌출시킨 다음에 뭐 해주면, 여기를 잘라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아니면 우측에 있는 이제 이 형상을 만들어서, 이 길이만큼 돌출시킨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정면에 있는 형태를 채택하든, 이제 우측면에 있는 형태를 채택하든, 그건 상관없는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정면이나 우측면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좀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요 뒤쪽에 이제 이쪽은 사각이 아니라 필렛이잖아요. 필렛 명령을 한번 써줘야 돼요. 필렛 명령. 필렛 명령을 쓰기 싫다 그러면, 상부에 있는 이제 이 형태. 그쵸? 이 형태를 그려가지고 돌출을 해주면, 여기 못따기도 안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필렛도 안 해줘도 되고. 그쵸? 그래 놓고 뭐예요? 요렇게 한번 치고, 요렇게 한번 치면 돼. 이렇게. 그래서 저렇게 두 번 치면 되고. 그래서 얘는 뭐 굳이 뭐 정면에서 만드는 게 낫다. 아니면 뭐 측면의 형상을 가지고 만드는 게 낫다. 그다음에 뭐 평면의 형상을 가지고 만드는 게 낫다. 이렇게 구분하기에는 딱 잘라 구분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요. 애매한 감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어차피 여기도 한번 슬라이스 한번 해줘야 되고 여기도 한번 슬라이스 해주고 여기 필렛 한번 해줘야 되니까 이 과정을 없애고 그냥 2D로 다 가겠다고 한다면 그냥 평면을 그리고 슬라이스 2번으로 끝내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한 번 슬라이스, 2번 슬라이스,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필렛 해서 3번인데 요 평면 가지고 그리면은 슬라이스 1번, 2번으로 끝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면의 형태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상부의 원기둥은 여기는 원의 형태를 그려서 돌출로 이제 요 높이까지 빼주면 되겠죠. 이거는 뭐 상관없을 거예요. 원을 그려서 이제 요 높이까지 돌출로 빼준다. 저건 이제 저렇게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요 일부분이 이렇게 잘렸다. 근데 이걸 슬라이스로 자르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쪽은 남아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보면 90도고요. 여기는 슬라이스로 자르면 안 되는데, 슬라이스로 자르게 되면, 이 원기둥을 돌출해놓고 슬라이스로 이 경사로 자르게 되면 전체가 다 날라요. 물론 전체가 다 날라가면은 요 부분만 따로 만들어가지고 요 높이만큼 돌출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원기둥을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경사로 쳐져 있는 요만큼,
요만큼. 요거를 그려준 다음에 얘를 돌출을 한 다음에 얘를 요 사선으로 자르고 남은 부분으로 서브트랙트로 빼줘도 돼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할 거냐. 그러니까 돌출되는 부분을 내가 나중에 따로 만들어 줄 거냐. 남는 부분을 내가 나중에 따로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잘릴 때 자를 형상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제어를 할 거냐.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해주면 되는데 뭐 어떤 걸 선택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요 파넬 부분을 만들어서 딱 파넬 부분만 정확하게 파내는 그 방식을 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 어떤 방식을 택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굳이 제가 이제 요 평면에 있는 요 모양을 그린다고 한 것도 어차피 여기 원, 그 다음에 요 부분, 다 평면에서 결정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면에서 작업을 마치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한꺼번에 평면에서 끝낼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선정을 한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하죠. 자, 그리고 평면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2D 단면, 3D를 전개하기 위한 2D 단면은 평면에서만, 2D 프로파일은 평면에서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면에서만 잡아주면 되겠죠. 일단 원은 그려져 있으니까 굳이 해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파지는 부분,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리고 결정나는 형태. 근데 굳이 뭐 여기를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눌 필요 없으니까 얘하고 결정나서 여기서 요 왼쪽에 있는 형태, 저 형태만 필요하니까 바운더리를 처리할게요. 삐오. 바운더리 삐오. 자, 그래서 여기 뉴 여기 버튼 클릭해주고 요 원 선택하고 그다음에 2선 선택하고 2선 선택해서 내가 선택한 선들 사이에서만 엔터. 자, 픽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픽 포인트. 자, 요영에서 엔터. 그래서 어떻게? 요 부분만, 그쵸? 요 부분만 만들어주고, 그럼 얘 있고, 이제 얘 있어요. 남은 거는 뭐예요? 바닥 전체 형상이 하나 필요하죠. 그쵸? 바닥 전체 형상이 하나 필요하니까, 그거 이제 빼줄 건데, 걔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바운더리를 처리하면 원이 완전하게 지금 다 막고 있기 때문에 다 조각조각 나서 생기거든요. 바닥 형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제 저는 카피, 조각조각 나서 생기는 게 싫으니까. 이렇게 카피 복사해서, 자, 오른쪽으로 떼는데, 수평하게 오른쪽으로 빼는데 이제 거리값을 200을 입력할 거예요. 200. 근데 이 200 입력한 거리값은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정리해 줄 거냐? 트림. 이렇게 정리해 줄 거예요. 바운더리라면 이제 여기 한꺼번에 안 되죠. 바운더리로 되는 걸 보여주면은 왜 바운더리를 하면 한꺼번에 안 되느냐? 분명히 이제 여기 선택할 때 이제 요 필렛 때 내가 필요한 선들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원은 지금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리해 선택을 못 해. 그래서 만약에 바운더리를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바운더리 걸면 어떻게 되냐면 삐오. 선택하면 요렇게 잡히고 요렇게 잡히고 요렇게 잡혀요. 따로따로 잡혀요. 3번 잡히고 나눠져서 잡히고 엔터 치고 나면 요렇게 영역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영역 하나, 요렇게 영역 하나 따로 잡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별로, 나중에 이거 돌출해주고 다시 합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2D 단면이 생기는 게 싫어요. 싫어서 바운더리를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깔끔하게 트림으로 여기를 잘라주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얘 조인으로 합쳐주면 되겠죠. 조인으로 하나로 합쳐서 폴리라인으로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폴리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다시 원래 있던 위치로 갖다 놓을 거예요. 무브. 여기 잡고 이렇게. 자, 아까 제가 왼쪽으로 이렇게 올 때 몇 미리 왔어요? 200mm 왔죠. 그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다시 해서 200 다시 200mm를 보내면 원래 위치에 딱 겹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값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내가 필요한 단면들, 3D 입체를 만들기 위한 단면들은 다 정리가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톱 우측 하단 여기 등각 버튼 여기 딱 눌러가지고 등각으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정면도 하고 우측면들은 이제 돌려줄 거예요. 3R 이용해서 돌려주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측면들도 같이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자, 이제 돌려주는데 어디 기준으로 돌려줄 거냐면 좀 예전하고 좀 사뭇 다를 거예요. 여기 이제 상부하고 하부가 나눠지는 요 경계선, 요 위치에서 자, 여기 X축을 기준으로 90도를 틀겠습니다. 이렇게 놨어요. 그럼 제가 지금 이제 요 평면도하고 이제 어디를 맞춰준 거냐면, 아이고, 여기를 잡고 오면 안 되는데, 여기 잡고 올까요? 요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여기도 아니네. 여기 잡고 오면 이제 안 맞네. 저기를 맞추려면, 여기를 잡고 와야겠구나. 여기 잡고 이제 요렇게. 요렇게 딱. 그러니까,
지금 요 그려진 게, 요 높이랑 딱 맞는 거예요. 요 손의 높이랑. 지금 그쵸? 요 손의 높이랑 딱 맞는 상태예요. 그죠? 저기를 맞춘 거다. 제가 늘상 이제 앞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다른 거 했던 거 보면은 바닥을 이제 얘하고 맞췄을 거예요. 바닥 높이를 딱 얘하고 맞췄을 텐데, 얘는 좀 독특하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상부하고 하부가 형태가 명확히 갈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부는 여기서 위로 돌출, 하부는 여기서 밑으로 돌출. 해주면 위치가 딱 맞아서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이제 그쪽이 편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도는 다시 우측면도 방향으로 돌려줘야겠죠. 얘 같은 경우 그냥 로테이트 명령으로 RO, 우리 2D에서 사용하던 명령으로 돌아요. 선택을 하고 기준은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한 점을 잡고 90도를 돌려줄게요. 90도를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 90도를 돌려주고. 자, 이렇게 돌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돌출되는 게 다 여기다 만들었다면 여기서 돌출될 거니까 얘랑 위치가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은 무브. 자, 얘를 옮겨줄 겁니다. 옮겨주는데, 자, 제가 지금 어디를 맞췄다 그랬죠? 상부하고 하부가 분리되는 위치, 높이, 여기를 맞췄다 그랬죠? 여기를 맞췄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제일 뒤에 끝점. 이 점을 잡아가지고 얘를 요 제일 뒤에 있는 끝선하고 딱 만나게 해주면 되겠죠? 이때는 반드시 퍼펜디큘러로 움직이셔야 돼요. 직교로.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퍼펜디큘러. 해가지고 이제 요 선. 여기 있는 요 선. 딱 맞춰줘야 돼요. 자, 클릭해서 내려놓으면 이제 이렇게 갔는데,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선을 그려보면 여기 끝 제일 뒷선에서 이제 여기 뒷선을 딱 이어주면 이렇게 딱 맞게 요 위치에 딱 이렇게 맞게 이제 딱 맞춰주셔야지 위치에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모델링할 준비가 끝났네요. 일단 바닥부터 할게요. 자, EXT. 자, 바닥. 자, 여기 있는 이 형상 만들어졌던 우리가 3D 아니 폴리라인으로 조인으로 합쳐져서 별도로 만들었던 이 형상을 딱 잡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아래쪽으로인데 어디까지? 그 높이가 이제 여기까지. 그쵸? 바닥 여기까지. 요거 찍으셔도 되고요. 이거 찍으셔도 돼요. 어차피 두 개 높이가 같으니까. 그쵸? 여기까지 땅 해주면, 이제 요 끝점을 딱 잡아주면, 거기까지. 이렇게 된 거에서, 뭐예요? 이경사를 한번 잘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경사를 한번 더 잘라주면 돼요. 자, 잘라주면 되는데, 자, 단면 하나 안 한 거 있네요. 요거 하다가 생각났네. 우리 여기 안쪽에 요거 구멍 파줘야 되잖아. 이거 안 했네요. 이거 안 했는데 이건 뭐 나중에 만들어주죠. 굳이 뭐 바운더리를 안 만들어줘도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바운더리를 안 만들어줘도 상관없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뭐 요거 다 잘라내고 합시다. 깜빡했는데 SL 슬라이스 바운더리를 해주면 더 좋긴 한데 뭐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자, 슬라이스 자르는데 일단 이제 요렇게 요 각도로 잘라볼까요? 요 각도로 자르는데 자, 자를 건 이제 얘를 자를 거죠. 얘를 자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엔터. 그렇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슬라이스 해주는데, 지금 여기 요 대각선이 그려진 게 XY 평면에 그려진 게 아니라 XZ 평면에 그려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 선 가지고 우리가 슬라이스를 할 때, 2점 슬라이스는 안 되죠. 2점 슬라이스를 하려면 내가, 그 사선을 선택을 할 때, 양끝점을 선택을 할 때 그 사선이 XY 평면의 기준으로 해서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3점 슬라이스를 해야겠죠. 그래서 엔터를 한번 더 쳐서 3점 슬라이스로 바꿔주고, 자, 이 선의 이쪽 끝점, 그 다음에 이 선의 이쪽 끝점, 그 다음에 어디에? 이 선에 이제 쭉 잘려나가면 이 방향으로 쭉 자를 거죠? 저 선 가지고 이 방향으로 쭉 자를 건지 이 방향으로 쭉. 이때 직교 켜져 있어야겠죠, 당연히. 직교 켜진 상태로 이 방향으로 쭉. 이게 Y축 플러스 방향이죠? 클릭해준 다음에, 여기가 남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탁, 잘려요. 잘리죠. 네, 잘립니다. 잘리면서 지금 요 잘린 모서리 선이 여기 있는 요 선하고 딱 지금 맞죠? 그쵸? 그게 이제 여기죠. 여기. 요 윗선. 윗선이 딱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서 요렇게 한 번 더 잘라줘야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것도 SL. 자, 그리고 여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지금 요거 그려진 이 선도 이제 XY 평면에 그려진 게 아니라 뭐, YZ 평면에 그려진 선이다. 그러니까 2점 슬라이스는 안 된다. 그러니까 3점 슬라이스 해야겠네요. 엔터 한 번 더. 클릭. 자, 그 다음에 이제 2점 찍고, 그 다음에 2점 찍고, 이제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쭉 잘라나갈 거잖아요. 그쵸? 이 방향으로 쭉 해서 클릭 딱 해주고, 어디가 남을 거다? 요 뒤쪽이 남을 거다. 딱. 선택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잘려가지고 나온 요 모서리가 이제 여기 있는 요 선하고 딱 맞게 되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형상 가지고 잘라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잘 됐어요. 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깜빡하고 이제 파내야 되는데, 파낼 부분 처리를 안 했네요. 그래서 파낼 부분 해주는데, 마찬가지 이제 요거 단면. 그러니까 요 형태죠. 요 형태. 요렇게 돼 있는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돌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렇게 잘라주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우측에서 이제 요렇게 돼 있는 형태. 이 형태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대각으로 잘라주는 방법도 있고요. 뭐 그건 이제 개인의 선택의 자유고요. 어차피 이제 지금 상태에서 바운더리는 물 건너갔어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바운더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UCS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UCS 해가지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잡아주느냐? 이제 요 점, 그 다음에 이제 요 점, 요 점. 그래서 지금 이거 우측면이 XY 평면이 되게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운더리 BO. 그쵸?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new 앞에 있는 요 버튼을 딱 클릭한 다음에 이제 2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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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선. 요 선들로 이루어지는 경계를 가지고 엔터, 픽 포인트. 안쪽 영역을 딱 클릭을 한 다음에 엔터.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원래는 이제 선면도를 다 그린 상황에서는 그게 이제 저렇게 화면을 돌리기 전에, 형상을 이제 각 면도에 맞게 돌리기 전에 이제 파악이 다 끝나는 게 편하겠죠. 근데 뭐 안 되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UCS는 다시 원래대로 돌릴게요. UCS 엔터 두 번 쳐가지고 UCS는 이제 다 썼으니까 원래대로 돌려주고, 자, 얘를 돌출할게요. 얘를 돌출해주는데 EXT 그냥 여기서 돌출합니다. 여기 위치 맞춰줄 필요 없어요. 여기서 그냥 딱 잡고 엔터 쭉 돌출하는데 어디까지? 아이 상관없어. 그냥 쭉 이 형상을 완전히 가로지를 때까지 쭉. 선생님 여기까지인데 상관없어요. 쭉 쭉이에요. 쭉. 선생님 여기서부터 가는 게 아니라 요 끝에서부터 돌출을 해야죠. 상관없어요. 쭉. 다 상관없어. 쭉. 제 앞에서 모델링 했던 영상들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가도 상관없는 게 뭐냐면 이쪽이 완전히 여기까지 뻥 터지는 거예요. 이쪽은 완전히 뻥 터지는 거예요. 뻥 터지는 거니까 더 길게 나와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반대쪽은 왜 상관이 없냐? 반대쪽은 어차피 이 사선으로 자를 거예요. 자르면 여기 통째로 다 잘려나가요. 그러니까 상관없어. 길이를 뭐 여기까지 맞춘다?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쭉. 완전히 가로지르도록 쭉. 모자라지만 않으면 돼. 모자라면 안 문제가 되겠지. 모자라면 문제 되는데 모자라지만 않으면 돼. 그냥 쭉.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걸 뭐예요? 다시 뭐예요? 이 경사로 슬라이스로 잘라야 되잖아. 그쵸? XL 엔터. 자, 얘를 자를 겁니다. 그쵸? 얘를 자를 거예요. 엔터. 자, 어떻게? 지금 요 그려진 선이 XY 평면에 그려진 선이 아니라 XZ 평면에 그려진 선이다. 이렇게 3점 슬라이스를 해야겠죠? 엔터 한번 더 치고.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선에 이쪽.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이 선에 이쪽.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쭉 잘라나갈 거다. 그쵸? 클릭. 그 다음에 어딜 남길 거다? 이쪽을 남길 거다. 이쪽을 남길 거다.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착. 여기서 딱 나죠. 여기서 프론트 딱 눌러보시면, 그쵸. 딱 똑같이. 정확하게 이렇게. 그쵸? 정확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 잘려나갈 거니까, 뭐 길게 쭉 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이거 이제 이쪽으로 길게 빠져나와 있는데 상관없는 거 뭐예요? SU 해보지, 뭐. 서브트랙트 뺍니다. 여기서. 네, 엔터. 누구를? 얘를. 엔터. 그쵸. 서브트랙트를 빼요. 서브트랙트 빼요. 빼면은 뭐야? 여기 이렇게 뻥 터져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길게 나와 있든 뭔 상관이야. 그쵸? 모자라지만 않으면 됐지. 그쵸? 길게 나와 있는 건 상관이 없다. 뺄 거니까. 완전히 관통해버릴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하부 형태는 완성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상부 형태. 자, 상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원형이 있고, 겹쳐 있어서 이제 선생님, 여기는 원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이제 이 형태가 있다. 그죠?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동시에 이제 올려줄 겁니다. 동시에. EXT. 자, 이 원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단면 잡아준 요것도 잡아주고요.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높이는 이제 요 위까지,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올라올 거죠. 여기까지. 요 높이까지. 여길 찍어줘도 되고, 여기 있는 요 위점, 끝점을 찍어줘도 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게 원통이, 이렇게 돼 있는 원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색깔이 같아서 좀 구분이 안 될 수 있는데, 색깔을 좀 바꿔줄게요. 얘를 딱 선택을 해서. 가상선으로 바꿔줄까요? 가상선 색깔 비슷해서 그거 좀 걸치게 하려나? 비포선은 지금 가려져 있고, 수문선으로 바꿨고요. 노란색으로. 그럼 색깔 비교가 이제 명확히 되려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원통하고 지금 보면 이제 여기 90도 부분이 파져 있는 이 원통하고 두 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90도 부분 파져 있는 부분이 뭐예요? 이 원통에서 빼낼 부분이죠. 빼낼 부분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 90도 있는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니까 남아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빼낼 부분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게 원통 전체로 빼내는 게 아니라 빼내는 게 뭐예요? 이 경사를 가지고 요 상부만 빼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빼낼 부분은 요 상부 형상만 남아있어야지. 이걸로 슬라이스 해주면 돼요, 슬라이스. 그래서 요 안쪽에 있는 이 형상을 저걸로 슬라이스를 해주면 돼. 저 사선으로. 그럼 슬라이스 해주죠. SL, 엔터. 자, 얘를 선택을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엔터. 자, 어느 선으로 요거 가지고 해주는 건데, 이 선이 지금 XY 평면에 그려진 선이 아니다. 그쵸? 그러면 2점 슬라이스는 안 된다. 그러니까 3점 슬라이스다. 그러니까 엔터 한번 더 치고, 어떻게 줘요? 이 선에 이쪽 점. 반대쪽 끝점. 그쵸? 잡아주고,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쭉. 그쵸? 이 방향으로 쭉 빼주고, 탁 클릭. 자, 그 다음에 어딜 남길 거다? 여기서 상부, 이쪽을 남길 거죠. 이쪽을 남길 거니까 그쪽에 있는 4분점 하나 잡아줄까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해주면, 요만큼만 남았죠. 그쵸? 요만큼만 남았죠. 요만큼만 빼주는 거예요. 요만큼만. 그쵸? 그러면 이제 빼줘볼까요? 이제 SU, 엔터. 자, 여기서 엔터. 빼겠습니다. 누구를? 얘를 엔터.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뭐예요? 얘랑 이제 밑에 있는 걸 합쳐주면 되겠죠? UNI, 엔터. 자, 얘랑 얘를 선택하고 엔터.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가 여기 수문선으로 바뀌는 이유 저번에 2D 우리가 이제 CAT 2급해서 그릴 때 설명한 게 거기가 같은 뭐예요? 공면이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모서리선이 존재하지 않을 거다. 자, 같은 공면이다. 모서리선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헷갈리니까 이제 선들 같이 겹쳐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완전히 저 선들하고 분리시켜 놓고 선들 지우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무브 해서 옮겨주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려진 선들은 전부 지워버리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주얼 스타일 vs 컨셉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여기서 저 원통하고 하부 형상 요 필렛된 부분이 합쳐지면은 요렇게 중간에 모서리가 없다는 얘기죠. 같은 원통면이니까. 그래서 거기가 잘려가지고 스무선으로 바뀐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경사로 파진 부분은 여기서 요 90도를 제외한 요렇게 파진 부분. 그리고 상부의 원기둥이 올라오면 여기 있는 수평선의 이 부분이 위에 있는 형상에 가려져서 그쵸? 위에 있는 형상에 가려져서 수문선으로 보입니다. 수문선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요만큼만 보인다. 그 모서리가. 나머지는 이제 수문선으로 보인다. 뭐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 잘 그렸나 비교를 여기 딱딱 대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그려져 있는 걸 기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저게 뭐 내가 모델링하는 합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실수를 할 수 있겠지만 사이즈라 저 위치라든 거는 거의 실수할 확률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3D 형상을 모델링하는 과정을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CAT 2급에서 투상을 할 때 이런 입체적인 형상이 단순히 여기 있는 요 도면만을 보고도 머릿속에 그려지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투상에 의해서 전개를 했을 때 다시 한번 이 형상이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능력치로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 영상 이제 요번에 CAT 2급 풀었던 영상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영상이 평상시하고 똑같이 4조각이 나오긴 했어요. 4조각이 나오긴 했는데 솔직히 내용을 보면은 문제 풀이를 하는 내용보다는 거의 대부분 50% 이상은 사설이었을 겁니다. 사설. 개인적인 사설이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앞에 사설에서 얘기했지만은 이 지금 직업훈련 교육적 거기다 캐드를 활용한 직업훈련 교육적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뭔가 모르게 중요한 목표를 잃고 엄한 데들 다들 신경을 쓰고 있는 채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교광사도 그렇고 다들 그렇고 학생들도 마찬가지 중요한 게 뭔지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학생들의 죄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학생들은 비전문가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다 보니까. 근데 학생들의 잘못은 뭐냐면 너무 이제 어떤 지식을 받아 익혀야 되는데 쉽게 편하게 그렇게 익히고 싶다. 고생하지 않고 그렇게 익히고 싶다라는 건데 지금 다루고 있는 지식의 수준 자체가 높다라고 한다면 그게 낮아질 수는 없어요. 낮아질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을 충분히 겪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려움을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식을 익히기 위해서는 그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기 때문에. 근데 그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강사들은 제가 봤을 땐 사기라는 거죠.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어려움을 겪지 않고서는 그거에 대한 이해가 될 수가 없는데 충분히 어려움을 겪고 고민을 해봐야 그걸 이해하고 그걸 내 지식과 기술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걸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예,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죠. 네가 가르치는 실력이 개떡 같으니까 라고 한다면은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거를 진짜 실력 좋게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게 하고 익히게 하는 강사는 저는 못 봤어요. 대부분 그거 그런 어려움 안 겪어도 돼요라고 하는 강사들은 그거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그냥 편법과 요령만 알려줘요. 결국은 그 지식을 못 얻게 해요. 얻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걸 나한테 보여주면은 아 그래 내가 실력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내가 학생들을 어렵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겠는데 대부분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 어려움 안 겪어도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 그걸 피하고 뭐예요? 편법, 잘못된 방법, 원론에서 벗어난 방법, 단순히 시험에서만 응용이 가능한 방법들. 실제적으로 내가 그 기술을 익히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그런 어려움 겪지 않아도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거고 그런 이유에서 제가 사설이 많이 긴 것 같아요. 이제 전반적인 것들을 학생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바라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기술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거라면 그 어려움을 충분히 겪으셔야 됩니다. 힘든 거라면 충분히 그 힘듦을 겪으셔야 됩니다. 그걸 겪지 않고 그 지식을 습득한다?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기술과 지식 자체가 그런 어려움과 힘듦을 수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겪지 않고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배움의 시간이 달라요. 어떤 배움의 경지에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다른데 나도 저 사람처럼 빠르게 다른 사람과 빗대서 본인의 배울 수 있는 한계는 그게 아닌데 본인의 속도는 좀 느린데 그러니까 너무 모든 걸 빠르게 처리해달라? 억지예요.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벗어나서 받아들이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떤 강사도. 그런 강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학원에서는 배웠는데 이 학원에서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한두 달 배웠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걸 다른 학원 가서 자 그거를 저한테 한두 달이 안 되고 한 열흘 만에 알려주세요. 그럼 거기 강사가 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학원은 다니지 마시는 게 좋아요. 왜? 사기니까. 네, 그런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에 너무 현혹되지 마셔라. 만약에 다른 데서 경험을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잘 안 됐다. 그럼 다른 학원 옮겼을 때 그런 건 있어요. 강사하고 나하고 상성이 맞으면 효율이 좀 오를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오를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에 내가 익혔던 거 대비해서 한 30% 정도 효율이 더 줄었다. 그러니까 30% 정도 좀 덜 걸린다. 그런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강사하고 자기하고의 상성이거든요. 상성이 그런 건 가능한데 그게 혁신적으로 한 10%대로 준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혁신적으로 줄어든다. 많이 줄어들어야 혁신적으로 해도 90%가 줄고 10%만 남다. 10%의 시간에 예전에 100%의 시간을 다 내가 커버를 할 수 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혁신적으로 하는 건 없고 어쨌든 강사하고 상성은 상성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상성보다도 저는 일단 그 강사가 제대로 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느냐 는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학생들이 좀 심도 있게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제대로 안 가르쳐주는 강사다라고 한다면 학생분들이 그 강사를 스스로 컷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그 강사를 컷해가지고 그런 강사님들은 학원에 발 못 붙이게 돼야 돼요. 엉터리 내용을 가르치시는 분들. 아니면 공부를 해가지고 그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이 엉터리가 아니게 노력하는 강사가 되던가 그 강사분이. 둘 중에 하나는 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마 이 교육적인 시스템 전반적 여러분들이 제가 말했던 그 지인이 자격증 시험 딴에 고용을 했는데 그 자격증 믿을 게 못 되더라.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는 자격증의 합격이 아니라 이 업계에서 사용하는 이 기술을 내가 제대로 익히는 걸 목표로 항상 공부를 하시고 거기에 도달하시게 되면 자격증은 자연스럽게 따라서 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